LA 카운티에서 총격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몬테벨로의 한 편의점에서는 손님끼리 총격전이 벌어졌고 사우스 LA 전철역에서는 묻지마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도심 번화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북한 문제와 경제 안보 협력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조지아주에 6조 3천억 원을 들여 전기차 전용 생산 거점을 신설합니다. 원숭이 수두로 불리우는 몽키팍스의 두 번째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CDC는 감염 우려가 있는 6명을 추적 관찰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편의점에서 손님끼리 총격전이 벌어지고 전철역에서는 묻지마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몬테벨로에 위치한 편의점. 손님으로 보이는 두 남성이 잠시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갑자기 한 명이 총을 꺼내들고 상대방도 이에 응사합니다. 편의점에 있는 직원과 손님들이 놀라 급히 몸을 숨깁니다. 결국 먼저 총격을 가한 남성은 밖으로 도주하고 진열장에 물건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수발의 총성이 들리더니 상황은 종료됩니다. 지난달 30일 벌어진 사건인데 경찰은 2명의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 오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총격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직원 모두 총격이 일어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우스 LA의 윌로우브룩 로사파크 전철역입니다. 한 남성이 전화통화를 하며 전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천천히 걸어옵니다. 다가오던 남성은 갑자기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들더니 바로 뒤에서 머리에 총격을 가하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쓰러진 남성을 도우려고 하던 행인들은 자리를 피하고 총성을 들은 경찰관들이 용의자를 체포하러 옵니다. 경찰이 다가오자 용의자는 철로를 건너다가 떨어뜨린 총을 줍기 위해 몸을 숙입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경찰은 그 자리에서 용의자를 사살합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고 용의자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을 거뒀습니다. 용의자 28살 앤토니 홀렌백은 강도, 마약,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피해자와는 전혀 무관한 사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올 들어 LA 지역 살인 사건은 지난해보다 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시카고 도심 번화가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시카고 도심 최대 번화가인 미시간 애비뉴 인근에서 두 집단 간의 몸싸움이 총격으로 번지면서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또 7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19살 남성은 중태입니다. 상가 밀집 지역에서 갑자기 연이은 총성이 울리면서 인근 맥도날드 매장 고객들과 보행자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사건 직후 도주했던 용의자는 경찰의 추격 끝에 전철역사에서 붙잡혔고 총기도 압수됐습니다. 추격 과정에서 전철역에 있던 여성 1명이 철로 위로 떨어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들어 국내에서 모두 206건의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10건이 시카고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북한 문제와 함께 경제안보 협력 문제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LA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45분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회담에선 북한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그 뒤 확대 회담에서 기술 동맹을 통한 경제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를 위한 한미 확장 억제 전략협의회 재가동 방안과 한미훈련 강화 등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미 정상은 90분가량의 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환영 만찬에 참석합니다.
앞서 어제 한국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군사기지가 아닌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안내하고 지나 러먼도 미 상무장관이 뒤따랐습니다. 3나노 최첨단 반도체 생산 설비를 둘러본 양국 정상은 나란히 서서 반도체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반도체가 갖는 경제 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I've just seen how this plant makes the most advanced semiconductor chips in the world. They're a wonder of innovation, design, precision, and manufacturing.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기존 군사안보에서 경제안보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습니다.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같이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This is the moment, in my view, to invest in one another, to deepen our business ties, to bring our people even closer together.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은 윤 대통령과 함께 경기오산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에서 안보 상황을 점검한 뒤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떠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KBS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오늘 밤 11시 40분부터 남가주 케이블과 디렉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조지아주에 6조 3천억 원을 들여 전기차 전용 생산 거점을 신설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맞춰 전격 발표됐습니다. 조지아주에 들어설 이 공장은 현대차의 미국 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연간 30만 대의 생산 규모를 갖추게 되는데 오는 2025년 상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맞춰 전격 발표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오늘 공장 건설 부지인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지역에서 조지아주 당국과 전기차 전용 공장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지아주 정부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과 향후 지속적인 재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원숭이 수두라고 불리는 희귀병, 이른바 몽키팍스의 국내 두 번째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뉴욕에서도 몽키팍스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연두와 연관 있는 이 질병은 지난주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웨덴, 캐나다 등에 이어 어제 호주와 프랑스에서도 감염이 보고됐고 주로 아프리카 여행 이력이 없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발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18년 만에 처음으로 감염자가 나왔는데 그는 댈러스 거주민으로 지난 8일 나이지리아 라고스 공항을 출발해 9일 오전 애틀랜트 공항을 경유, 댈러스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해당 환자는 댈러스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매사추세츠주에서도 캐나다 몬트리올에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진 한 명의 감염자가 보고됐으며 뉴욕시에서도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해 현재 맨해튼 벨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몽키팍스는 원숭이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희귀 질환으로 설치류나 영장류 같은 야생동물에 의해 사람들에게 전파되지만 인간 대 인간 전염을 통해서도 발병됩니다. 물방울과 같은 모양의 특이한 발진과 피부 병변, 오염된 물질과의 접촉에 의해 전염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4일에서 21일 이내 증상이 저절로 완화되는 경우나 증상이 심할 수도 있는데 병변이 매우 가렵거나 아플 수도 있습니다. 전구 증상은 발진이 나타나기 전에 림프절의 붓기, 근육통, 발열 등이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원숭이 수두는 쉽게 전염되지 않는 편이고 일반적으로 설치류와 작은 포유동물에게 물리거나 긁힌 자국을 통해 발생합니다. 서아프리카 분지군의 경우 치명률은 약 1%인 것으로 보고됐으며 콩고 분지군의 경우 10%까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몽키팍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6명에 대해서도 감염 여부를 추적,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이달 초
나이지리아에서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이용했던 6명에 대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 비행기에는 몽키팍스 확진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CDC는 이들 6명이 감염자 바로 옆에 앉거나 직접 접촉하지 않았고 현재 모두 증상이 없어서 감염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부는 현재 예비 검사를 진행 중이며 양성 반응이 나오면 CDC로 샘플을 보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50세 이상 성인들에게 2차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늘 모든 50세 이상 성인은 1차 부스터샷을 맞은 지 최소 4개월이 지났을 경우 2차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면역체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12세 이상인 사람 모두 2차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CDC는 지난 한 달간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고령자들의 입원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입원의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에서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받는 약품 마운자로가 비만 치료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릴리가 자체 개발한 마운자로를 이용해 과체중 환자 200-5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한 결과 주일에 1년 6개월 동안 주사를 맞을 경우 평균적으로 자기 몸무게의 22.5%에 해당하는 체중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기존 치료제의 체중 감소 효과는 물론 위장 크기를 줄이는 비만 수술의 효과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특히 평소 식사량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안 해도 살이 빠지는 데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 약이 강력한 체중 감량과 혈당 강화 능력을 갖췄다면서 비만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향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향 담배 판매 금지를 법으로 제정한 건 지난 2020년 8월. 의회를 거쳐 주지사 서명까지 이어졌지만 법은 2년이 다 되도록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담배 회사들의 강력한 로비 때문이었습니다. Before the ink was dry on his signature, the tobacco industry began to collect signatures. They spent millions of dollars to collect them. 결국 법안의 시행 여부는 주민들의 선택에 달리게 됐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다뤄질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법안은 시행되고 반대 결과가 나오면 법안은 폐지됩니다. 맨솔 그리고 가향 담배는 미국 담배 시장에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특히 흑인 흡연자들의 85%가 맨솔 담배를 피우는데 이를 빌미 삼아 담배 회사들은 개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로 강력한 로비를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전자담배가 보편화된 이후 청소년 흡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상황은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흡연을 경험한 고등학생들의 96%가 가향 담배로 시작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점차 흑인 커뮤니티에서도 가향 담배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argeting menthol flavored cigarettes at our children is not okay. 미국에서 가장 큰 캘리포니아주에서 금지법이 시행되면 다른 주들에서도 유사 법 제정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발의안은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맨솔을 포함한 가향 담배 판매를 완전히 금지시키려는 노력은 여전히 대형 담배 제조 회사들의 광범위한 로비를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클라호마 주의회가 임신 개월수와 상관없이 낙태를 금지하는 강력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오클라호마주 의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보면 수정이 이뤄진 이후에는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낙태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케빈 스티트 주지사는 이미 법안 승인 의사를 밝힌 바 있어 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금지법이 될 전망입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는 응급 상황이나 성폭력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으로만 제한됩니다. 법안은 또 낙태 옹호론자의 소송을 막기 위해 낙태를 돕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주말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경찰국 관내에서 대대적인 음주 단속이 펼쳐집니다.
LAPD는 오늘 오후 5시부터 내일 새벽 1시까지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음주운전자 적발을 위한 순찰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웨스트 LA, 뉴튼, 사우스 LA 지역에서도 음주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발보아 블루버드와 노더프 스트리트 교차점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체크 포인트가 설치됩니다. 강력한 단속은 주말인 내일도 펼쳐집니다. 내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LA 한인타운 알바라도와 올림픽 블루버드 교차점에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체크 포인트가 설치되며 노스할리우드 일대에서도 음주 단속이 진행됩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신청을 했는데 러시아는 나토 확장에 대응해 부대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빈나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서부 지역 국방력 보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군 고위 지휘관 회의에서 올 연말까지 서부 지역에 사단급 등 12개 부대를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적 무기와 장비들로 무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인근 지역에서 벌어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합동 군사훈련 등 국경 근처에서 군사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에 나선다는 겁니다. 지난 18일 핀란드와 스웨덴은 70여 년간 지켜온 중립 노선을 버리고 나토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상응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Заявки на вступление в НАТО подали наши ближайшие соседи Финляндия и Швец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зоне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падн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продолжает нарастать напряженность.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активно совершенствуем боевой состав войск. 쇼이구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분리 독립을 선언한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해방이 거의 완성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시와 관련한 작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최후의 보루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남아있던 마지막 우크라이나 수비군 531명이 모두 투항함에 따라 작전 종료 및 제철소와 마리우폴시의 완전한 해방을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한 주간 증권 시장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 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증시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번 주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또 떨어졌습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 뭐 주식시장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뭐 피바다 완전히 큰 재앙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불트랩에 제가 이제 쥐덫에 걸린 것처럼 덫에 걸린 건데 지금 이제 7주 연속 하락한 주를 기록한 거는 2001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923년도 이후 99년 만에 처음으로 8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뭐 경이로운 기록이죠, 한마디로. 뭐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운 거니까 그만큼 경이롭고도 살벌한 기록을 세운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월 이후 이제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최악의 주로 마무리한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부로 이제 내스닥은 벌써 지난번에 30%가 사상 최고치에다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벌써 예전에 벌써 베어마켓에 돌입했고 오늘부로 S&P 500이 20.9%까지 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상 최고치에서 그러면서 공식적인 베어마켓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계속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십니까? 일단 이제 투자 심리 같은 경우가 솔직히 뭐 이게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사자와 팔자 사이에서 일단 투자 심리가 뭐 심하게 진짜 어느 때보다도 요동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뭐 잠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침에 플러스가 됐다가 금방 10분, 20분 만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 랠리 모드, 셀러프 모드를 뭐 엄청나게 뭐 등락을 요동치는 거기에 널뛰기 장사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변동성이 이제 발레틸리티가 지금 최근 들어 몇 년 동안 통틀어 보더라도 가장 극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금리가 인상된다. 또 얼마큼 인상되느냐, 얼마만큼 인상되느냐, 얼마나 빨리 인상되느냐. 또 특히 이제 그럼으로써 해서 일부 금리가 인상되는 거지만 뭐 경기 침체를 피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물가 안정되게 이제 물가를 잡는 거로 딱 연착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것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데 빠질 수 있느냐. 뭐 이런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소식들은 계속해서 확대 해석이 되고 있는 거고 좋은 소식은 나와도 금방 묻혀버리고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를 뭐 영향을 줄 만한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1시간, 2시간 만에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다음 주에 그 엔비디아 실적도 나옵니다. 따로 또 주목해야 될 지표가 있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제는 뭐 이제 실적 결과 이제 기업들의 어닝 실적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시즌은 거의 다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뭐 탈겟이나 월마트나 또 오늘 뭐 라스 같은 경우 이제 유통업체, 소매 업종들의 초토화된 거가 너무너무 눈에 띄게 드러난 거죠. 특히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뭐 월마트를 비롯해서 수요일 날 같은 경우도 탈겟이 이제 실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마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순이익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소비 지출이 좀 둔화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떨어졌는데 폭락을 함으로써 1987년 이후 그렇게 따지고 보면 35년이죠. 35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최악의 날을 기록한 겁니다. 뭐 월마트는 화요일 날, 수요일은 탈겟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뭐 날이 먼 날마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진짜 뭐 몇십 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니까 뭐 무지막지하게 폭락을 한 건데 다음 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발표가 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뭐 아무리 좋게 나와도 흐름이 올라가는 추세로 봤을 때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삐끗 잘못하게 됐을 때는 또 폭락할 수 있다는 건데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년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1년 최저치까지 떨어진 거고 하이에서는 최고치에서는 55%가 폭락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좀 넘게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뭐 신규 주택 판매, 잠정 주택 판매, 뭐 내구재 주문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특히 이제 FOMC 회의록도 발표되고 또 하나는 연준에서 가장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상당히 좀 카운트를 비중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소비 지출인데 그것도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GDP 잠정치도 나오기 때문에 뭐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이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유통업계 부진으로 경기 침체가 더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경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